자, 오늘 달구지랑 횃불이랑 옛날의 교통통신이라는 책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윤이하고 지우 중에 누가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지우요. 아닙니다. 자, 지우부터? 아니요. 그러면 지금부터요. 자, 둘이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먼저 하겠습니다. 이긴 사람입니다. 가위바위보. 잠시만요. 지우는 뭐 냈어? 저요? 지우가 이겼습니다. 지우부터 하겠습니다. 자, 지우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달고지랑 횃불이랑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만약에 나라면은 이것들 말고도 이것들 내가 생각하기에 하면은 뭐부터 여기에 여기 위에 달고지랑 횃불이랑 그런 게 나왔잖아요. 그 여기에서 나라면은 뭘 집어넣었을까?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말이랑 가마를 가마를 넣겠습니다. 저는. 지우 진행해. 너 혼자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네가 진행을 하는 거라고, 지우야. 그래서 그럼 재현이 저는 이 봉수랑 자마랑 이거 보파를 넣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유를 함께 얘기해야지. 그냥 단지 아 뭘 넣겠습니다가 있는데 그럼 저부터 지우도 할게요. 마찬가지고 재우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이랑 가마를 넣은 까닭은 거기에서 제가 역사를 보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말이나 아니면 가마였거든요. 그래서 역사에 그런 거를 받아갖고 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봉수는 전쟁이나 싸움이 일어났을 때 왜군의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걸 알릴 때 사용되어서 좋고, 그 보팔은 걸어 다닐 때 걸으면서 편지나 이런 걸 전달하는 그런 거여가지고 좀 힘들어 보이지만 되게 정확할 것 같고, 가마는 바퀴가 사람이 들어서 이동하는 거라서 좀 더 타고 있는 사람이 편할 것 같아서 저는 이 세 개를 선택했습니다. 지우는 선배 진행 다 했어? 아니면 계속 할 거야? 아니 이 선배는 네. 저는 뭐 달구지랑 횃불이랑 옛날의 교통통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 달구지와 횃불 사이에 뭘 더 넣어야 되는 건가라고 한다면 장승을 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참이라는 것도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이 이제 장승이 중간중간에 여기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어떤 그런 역할도 했다고 그러고, 또 중간중간에 또 쉬었다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역참이라는 곳이 그런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장승과 역할을 중간중간에 여기가 어딘지 잠시 쉬었다 가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필요해서 장승과 역참을 넣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끝.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재윤이. 저는 여기서 대화를 할 때 편지나 이런 걸 주고받았잖아요. 그때 보발이랑 기발을 사용했는데 그거의 장단점을 생각해보는 걸로 할 건데, 저는 일단은 걸어서 다니는 보발은 걸어 다니기
때문에 단점은 전달하는 사람이 다리나 몸이 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장점은 전달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편지를 아주 정확한 장소로 배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고, 기발은 말이 배달하는 거라 단점은 근데 말을 사들이는데 비싼 돈이 필요해서 되게 높은 가문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해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보발을 이용해서 발이 아플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장점은 말을 타는 사람이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유는 어떤 생각인가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선배는 어떤 생각입니까? 네, 뭐 보발과 기발의 장단점도 되겠는데 기발은 아무래도 말이 있어야 되니까 말을 가진 그런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어서 값이 좀 비쌌겠다. 많은 돈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반면에 이제 빠른 전달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보발은 그냥 사람이 직접 걸어갔다 오는 거니까 기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용은 덜 들지만 그 사람이 걸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한참 걸리는 그러한 또 이제 차이가 있고, 또 기발은 반면에 또 말이 달리려면 도로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어야 말이 달릴 수 있는데 비해서 보발 같은 경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좀 험한 길이라던가 아니면 샛길이라던가 이런 곳으로 또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보발이 갖는 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끝났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했던 이야기부터 그럼 우선 우리가 한번 같이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발에 대해서 나왔고, vs 기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래? 파발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파발 제도. 그래서 파발은 결국은 누굴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하는 제도. 이걸 보고 이제 파발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는 이제 보발은 누가? 사람이 직접 뭐해서? 직접 걸어가서 뛰어가서 전달하는 어떤 그러한 제도인데 비해서, 기발은 사람이 뭘 타고? 사람이 말을 말을 타고 가서 전달 빨리 하는 어떤 그런 제도가 기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책에 보면 선생님 책으로는 62쪽, 63쪽입니다. 63쪽. 60이요? 선생님 책으로는 63쪽, 62쪽, 63쪽. 자, 보발이 되었던 기발이 되었던, 잠시만요. 이거 몇 쪽이라고요? 선생님 책으로는 62쪽, 3쪽입니다. 한참 속의 숨은 역사. 여기다. 자, 보발이 되었건 기발이 되었건 계속 갈 수가 없다는 거야. 가다 보면 힘들어서 사람도 지치고 넘어져요. 말도 지치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는 거야. 쉬었다 가거나 또는 밤에는 이동할 수가 없는 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중간에 뭐가 있었다는 거야? 휴식 역참 역참이 있었다는 거야. 역참은 오늘날에 뭐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역참은 오늘날로 치면 오늘날로
오늘날은 주로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잖아. 그럼 역차하면 우리가 뭐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휴게소 같은 거? 그렇지, 아, 휴게소.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에 우리가 중간에 들러가지고 잠시 쉬었다 가거나 편의점. 아니면 뭐 주유도 기름도 뭐 저기 하거나 주유를 해 가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중간에 이제 호텔이나 모텔 그래서 너무 멀리 갈 때는 하루 중간에 들러서 하루 자고 이제 또 그 다음날 가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역차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역차함을 얼마마다 뒀대? 저 30. 30리. 30리. 그래서 이 리라는 단위가 오늘날은 우리가 쓰고 있지 않는 단위입니다. 옛날 단위인데 이 30리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뭐 10리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는 말인데 10리는 약 오늘날로 치면 4km. 4kg. 그러면 30리는 12kg네. 그렇지. 30리는 약 12km에 해당되는 킬로미터. 그러한 거리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 12km면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가 한번 그거를 따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요거를 공유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한 거 보여?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한빛 아파트에 네. 사는데 한빛 아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어디까? 그 대전시청 혹시 알아? 네. 시청이요? 대전시청까지 거리를 이렇게 보면 차로 걸으면 여기가 4km야, 4km. 한빛 아파트에서 대전시청까지가 대략 10리건 요게 10리네요. 요 정도의 거리가 10리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거리.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자동차 길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이 길을 도보 걸어서 가면 1시간 정도 걸리는 1시간 정도 걸리는 4km 정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어떤 그런 길이 요게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11리를 가면은 한 3시간 정도 걸리네요. 그렇지 11일 정도 가려면 그렇지 3시간 정도 걸리겠네. 3시간 정도. 그러니까 10리 4km가 보통 1시간 정도 걸리고 30리를 가려면 그렇지. 30리를 가려면 3시간 정도 걸리는 어떤 그러한 거리. 그러니까 3시간 정도마다 이런 역참, 휴게소를 이렇게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대전역 알아? 대전역 네. 네. 대전역을 거리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부산인가? 거기 대전역까지가 10km 정도 걸린다. 10km. 10km 정도니까 이것도 30리가 조금 덜 되네. 30리보다는 더 한 2시 가면 50분 정도 되겠네. 걸어서 가면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어떤 그러한 거리 정도 되고 한빛 아파트에서 어디라 볼까? 동학사 알아? 네. 계룡산의 동학사를 보면 그럼 여기 이게 한 15km 정도. 한 15km 정도 3시간. 되니까 이게 40리 정도 되네. 40리. 그래서 이 정도 되는 어떤 그런 정도의 거리마다 이제 뭐가 있나? 이걸 걸었다고. 역참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걸 걸었어요? 뭐가? 옛날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다 걸어다녔지. 옛날에는 다 걸어다녔지. 차가 없었는데 당연히. 와, 자, 잠시만. 그렇게 역참인 30이 정도마다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 그래서 그 책 제일 앞에 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20일이라고 18쪽.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20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여? 보여? 걸어서 약 20일인데 선생님이 찾아봤더니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약 325km래. 325km고
그래서 비행기로는 21분 걸린대. 비행기로는. 비행기로는 21분이나 뭐 아니면 뭐 더 좀 천천히 가면 39분 정도 걸리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거리가 이렇고, 근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KTX 타고 가면 어디 안 나왔나?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면 KTX로 도착한다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며칠 걸렸다는 거야? 20일 정도가 걸렸다는 거야. 근데 20일 걸릴 거를 지금은 KTX 타고 가면 2시간 반, 3시간이면 가기 때문에 얼마나 빨라졌는지를 알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가면 한 3, 40분이면 한 30분, 40분이면 간다는 거야. 비행기 타고 가면. 비행기 타면 3, 40분 갈 거를 옛날에는 20일까지 걸려서 이렇게 갔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325km라고 그랬어. 수학 시간이야. 근데 걸어서 며칠? 20일. 20일 정도 걸렸다고 그랬어. 그러면 하루에 약 얼마 정도? 하루 약 그러면 얼마 어떻게 하면 돼? 뭐에서 뭘 나누면 돼? 10, 약 16일. 그렇지. 약 한 16km. 16km. 16km를 걸었다라는 계산이 나와. 16km. 약 320km니까 16km. 그럼 16km를 걸었으면 하루에 몇 리? 10리가 4km니까 심리. 하루에 몇 리? 40리. 심리. 40리 정도를 걸었다. 그 아까 30리가 12km마다에 저기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약 40리 정도를 거는 어떤 그런 정도의 속도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와, 대전에서 서울까지 거리는 140km 정도야. 140km. 그러면 뭐 16km니까 한 9일, 대전에서 서울까지는 한 8일? 8일이면 걷나? 80, 8, 68에 48, 128. 8일에서 9일 정도. 8일에서 9일 걸은 정도. 것 같아요. 한 9일 정도 걸어야 아니다, 8일. 8일 정도 걸었어요. 그 정도 걸면 이제 걸어가면 대전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가게 됐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니? 네. 네. 그렇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주로 걸어다녔던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장승에 대해서 잠깐 선생님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바로 그 옆에 있는 19쪽에 보니까 장승이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야. 장승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 얘기? 저요? 지우가 손 든 거 아니야? 뭐 손 들었다는 표시되어 있는데. 네. 음. 그 장승은 뭐 얼굴이나 그런 거는 뭔가 무섭고 흥미롭고 그렇지만 사실 이 장승은 좋은 걸 뜻합니다. 네. 이 장승은 그 나그네에게 길을 알려주고 또 마을에 병이 낫지도 않게 하고 도둑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런 좋은 일을 합니다. 네. 자, 재윤이가 정리해서 얘기해 볼까? 네. 장승은 나그네들한테 길을 알려주며
길에 따라 일정한 거리마다 장승을 세우고 그곳이 어디며 가까운 고을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한문으로 새겨놓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책 그림에서 보면 19쪽인데 장승돼 가지고 장승이 보통 이게 쌍으로 세워 있습니다. 왼쪽 장승은 주로 남자, 오른쪽 장승은 지금 여자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왼쪽 장승에 그 한자로 혹시 써 있는 거 읽을 수 있어? 뭐라고 써 있나? 천하장사님. 천하대장군. 왼쪽 장승이 천하대장군이라고 써 있습니다. 오른쪽 장승은 지하대장군. 아닙니다. 지하여장군. 그렇지, 지하여장군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천하대장군에는 머리 위에 부분이니까 관모를 쓰고 있고 지하여장군에는 관모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모가 뭔지 알겠어? 그림에서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돼 있지, 관모. 그 관리들이 쓰는 어떤 그런 모자가 이제 관모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얼굴들이 좀 뭐하게 무섭게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이유들이 뭘까? 얼굴들을 무섭게 만들어. 악귀 이런 거 쫓아내 나쁜 사람들이나 악귀들 쫓아내려고. 그렇지. 잡귀나 질병으로부터 마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절에 가본 적 있어? 저요. 어, 저 가본 적 있어요. 우리 그래서 엄마가 하도 저를 좋아해갖고. 그래. 선생님이 절에 가보면 절 입구에 이런 거 봤어? 네, 요런 거. 여기 사진 나와 있는 네, 거. 봤어요. 사천왕이라고 이거 진짜 해가지고. 네, 이거 그냥 저 그 입구에 들어가면 무조건 있어요. 진짜. 아주 무서운 그러한 사천왕들이 이렇게 절을 입구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 것들도 역시 이제 나쁜 것들을 장수 같은 막기 위해서 이렇게 사천왕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뭐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이 장승에 대해서도 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장승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무섭게 생긴 어떤 그런 이유들이 이 그림에 보면 요게 이제 장승의 어떤 그런 네, 모습들, 장수. 이런 모습들로 장승을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이유들, 장승공원에 여러 가지 그 장승들이,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장승을 본 적이 없을까? 그다음 여기 절대 보니까 여기 유림공원 보니까 입구 거기 말고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여기 보니까 다리실에 어디 오신 가도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해서 이곳이 어딘지를 이렇게 뭐 해주는 알려주는 어떤 그런 역할들도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고 여기가 이제 천하대장군이라고 써 있고 여기가 이제 지하여장군이라고 지하여장군. 이런 것들이 이제 장승이어서 그러니까 이정표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어디인지 그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도 장승이 했다라고 쓰여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 좀 넘겨서 주막이라는 게 나오거든. 주막. 주막은 오늘날에 무슨 역할일까? 주막은 오늘날의 호텔의 역할 또는 음식점의 역할 이걸 볼 수 있는데 주막이 오늘날 호텔과 다른 점이 있어. 이마가 뭔가요? 아니, 가마 아닌가? 응? 가마 아니에요? 뭐라고? 이거 이마가 아니라 가마 아닌가? 주막. 주막이 오늘날 호텔과 다른 점이 뭘까? 호텔은 돈 내고 묵어야 되는데 주막은 밥이나 술을 먹으면 공짜로 재워준다는 것. 오늘날은 호텔이 잠을 자면 밥을 공짜로 줘, 보통은. 호텔에서 잠을 자면 조식을 이렇게 아침을 띄워줘. 보통 조식 포함해 갖고 그 호텔 잠자는 값이 더 비싼 거야, 오늘날은. 근데 여기 옛날 주막은 그게 아니라 밥을 먹으면 잠을 공짜로 줘줬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뭐해? 바뀐 것들을 볼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잠시만, 너무 좋은데. 뭐라고? 그 옛날 세상 좀 좋았다. 옛날에 더 좋았어? 그런 근데 것들이 그런
아기자기한 아기자기한 그런 공짜로 얻을 수 있다는 게 좋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잠을 보니까 지금 호텔은 재훈이가 호텔 예약하면 재훈이 방을 따로 주잖아. 지우가 호텔 예약하면 지우 방을 따로 주잖아. 근데 옛날에 주막에서는 어땠다는 거야, 그냥. 다 같이 잤다. 한 방에서 그냥 다 같이 그냥 이렇게 자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호텔과는 또 조금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옛날에 이런 주막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대. 그 이유는 뭘까? 주막이 이런 역할을 했는데 주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다. 어, 음, 주막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면 됐을 때? 주막이 없었으면 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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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 않을까? 주막이 없으면 굶어 죽었어? 또, 그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밥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은 굶어 죽었다. 근데 지금 지우의 그 생각이고 책 20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 잠시만 반대만. 그 주막이 없으면은 응. 가는데 그냥 그냥 공짜로 재워주는 그러한 그게 없으니까 무조건 사야 되고 사야지 잘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눈이 어두침침할 것 같아요. 네. 그래? 선생님이 본 책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책 20쪽에 주막에 대한 설명 나와 있으면서 주막이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재윤이 설명해 볼까? 주막이 없는 곳엔 없어서 먼 길 가는 나그네들은 민가에서 신세를 져야 했다. 민가에서 신세를 져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밖에서 한다는 거? 밖에 산다는 거? 아닌데. 자, 집을 빌리는 거? 민가는 보통 사람 주민들의 집이라는 뜻이야. 주민들의 집. 그러니까는 재윤이가 막 가다가 날이 어두웠어. 그러면 거기 불빛이 보여. 그러면 지우가 거기 사는 집 있으면 지우네 집에 가갖고 아이고 죄송한데 하룻밤만 묵고 가겠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그런 거야. 그럼 지우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응? 것 같아요. 띠 주막이 하는 게 아니라, 없으면. 지우가 지금은 이렇게 띠 한다는 것 같은데 옛날 지우는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고 자기 방을 주막이 내주고 없으면 띠띠 한다고. 아니 그때 주막이 없으니까 지우가 자기 동네에 자기 집에 손님이 왔으면 어서 오시라고 그러고 방을 내주고 밥도 대접해 줬다고. 그냥 돈 안 받고 지나가는 손님을 이렇게 하룻밤 묵게 해줬다고. 밥도 줬다고. 자,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왜냐면은 그러면은 그 여행자는 뭔가 셀 수 없이 그냥 가야 되고 그래서 어두침침한데 그래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지우가 어떤 마음으로 그 옛날 지우는 어떤 마음으로 그 모르는 사람을 자기 집에 재워주고 밥도 먹여주겠을까? 뭐 지우가 지금 말한 대로 그 손님이 그 어두운데 그냥 가다가 위험한 일에 닥칠까봐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 뭐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던 그런 착한 마음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인심이 좋아서라고 얘기했어. 인심이 좋아서. 옛날에 인심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손님을 환대하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했던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우가 이제 어디를 가는데 날이 저물렀어. 그러면 누군가의 집에 가서 뭐 한다는 거야? 신세를 져야 한다는 거야.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주고받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 자,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은 근데 만약에 지훈의 집에 어제는 재윤이가 오고 오늘은 또 선배가 오고
또 그 다음날은 또 누가 오고 계속 온다면 지우가 언제나 자기 방을 내주고 언제나 음식을 대접해주고 그럴 수 있을까? 아,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 왜냐면은 음, 많이 내주고 싶긴 한데 우리 집 상황도 그렇고 음식도 부족하고 그래갖고 그렇지. 어쩔 수 맞습니다.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손님들이 많다면 아예 지우가 주막을 거기다 차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한테 돈 받고 음식 팔고 재워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주막을 안 차린 이유는 그렇게 오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가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어쩌다 한번 오니까 그 어쩌다 한번 오는 손님은 지우가 재워줄 수 있는 거예요. 음식을 대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옛날에는 그 오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까? 네. 어쩌다가 그냥 어디 가다가 음, 그냥 어디 가는 여행자가 여기로 오는 거지. 음, 어쩌다가 음. 계속 여기 왔으면은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 그게 어쩌다가 오지 자주 오는 일이 없었을 거냐고. 왜? 왜? 음, 아, 그때는 농사도 계속 보면서 지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음. 어쩌다가 거기로 와갖고 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어디를 한번 멀리 갈 수가 애당초가 없어.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 동네에 태어나서 평생 동안 다른 동네를 안 가보고 그냥 거기서 뭐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야. 선생님들 생각해보면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서울을 처음 가봤어. 그 전에는 서울을 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그냥 여기, 어, 나는 그래도 지금 초등학생? 그 정도의 겨우 그거 부산 가봤는데, 그런 식으로 안 여러분들, 갔던 거. 지금 사람들은 그 선생님도 대학 때 처음으로 중국에를 가봤어. 해외를 처음 가봤어. 비행기를 처음 타봤어, 대학 때. 그전에는 그렇게 비행기를 타볼 일도 별로 뭐였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없었, 근데 요즘은 뭐 해외 나가는 일도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잘 못 나가지만 해외 나가는 일도 많고 뭐 제주도를 간다거나 뭐 서울이나 부산을 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아졌어. 활동 반경이 넓어졌어. 그러니까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다른 곳에 가야 할 이유들이 많아진 거야. 출장을 간다던가 뭐 사는 곳 학교를 뭐 멀리 간다던가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던가 그런 일들이 지금은 지금 필요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통신이 더 발달해졌고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쪽에 보니까 괴나리 보찜이라는 게 있는데 보여? 네, 괴나리 보찜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랄까? 어, 어렵지 않은데 괴나리 보찜 오늘날로 말하면 가방 배낭? 여행 가방, 여행 가방이나 근데 배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트렁크, 여행 가방 트렁크에서 바퀴 달린 그런 트렁크 끌고 다니잖아. 근데 캐리어. 캐리어 그렇지. 캐리어인데 옛날에 이것들을 괴나리 보찜을 갖고 다녔는데 여기에 보면 배를 넣어 다녔다고 돼 있어. 배, 비읍에다가 배를 넣어 갖고 다녔는데 왜 배를 넣어 갖고 다닌 거야? 음, 괴나리 보찜에 배를 넣어 갖고 요 배. 왜 이 배를 넣어 갖고 다녔을까? 음, 배를 넣어 갖고 다니는 이유. 필요한 물건을 음, 배에다가 넣고 돌돌 말아서 음. 찜에 넣었다는. 그러니까 왜 이 배를 넣어 갖고 다녔냐고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고. 어, 여러분들 요즘 여행 가방에다가 이렇게 배가 뭔지는 알아?
보자기 같은 거. 이 천? 배는 보자기? 천이야, 천. 삼배 뭐 이런 배, 천. 요런 거, 요런 거. 요렇게 배. 삼배. 요런 거, 요게 이제 삼배를 만드는 건데, 이러한 배, 천. 이러한 천을 이렇게 돌돌 말아갖고 요렇게 뭉탱이로 갖고 다녔다는 거야. 왜 이런 천을 갖고 다녔냐고, 이런 배를 갖고 다녔냐고. 아니면 뭐 우리가 배는 다른 말로 옷감이라고 봐야지, 옷감. 이런 옷감을 나중에 갖고 나중에 다녔다는 얘기. 혹시 몰라서 그 어떤 위기로 봉착했을 때 겨우 살아남아서 그 옷이 완전 많이 찢겨진 상태면은 음. 그때 그 다시 만들어서 옷 만들어 쓰려고. 입으려고? 자기가 옷 만들어 입으려고 배를 갖고 다녔다? 그럼 옷을 그냥 차라리 몇 벌 갖고 다니지? 지우야? 그러네. 왜 굳이 그 배를 갖고 다녀? 갈아입을 옷을 갖고 다니지. 재윤이, 왜 배를 갖고 다녔어? 어, 너무 음, 뾰족하거나 무거운 물건이 있으면 음, 그냥 배낭 관아리 복짐에 뭐가 구멍이 뚫려서 음. 물건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음. 막아주는 용어로. 막아주려고. 자, 여러분 책을 봐, 책을. 20쪽에 괴가리부쯤 해가지고 그 책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배를 갖고 다녔는지. 끊어서 썼다는데? 뭐라고? 끊어서 썼다고 음, 나오는데 뭐 대신에? 필요해. 돈. 돈 대신에. 근데 돈 대신에 배를 끊었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배를 끊어서 그 옷감을 주는 대신 그거를 돈으로 쳐달라 그런 거. 그렇지. 자, 오늘날은 우리가 돈을 쓴다, 돈. 옛날에 여러분 옛날 돈 엽전 알아? 엽전? 네. 네. 엽전 같은 걸 쓰는데 사실은 이 엽전을 쓰기 시작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돈 엽전을 쓰기 전에는 물품 화폐라는 게 있어. 물품 화폐. 즉 네. 물품 화폐로는 뭐가 쓰였냐면 대표적인 게 쌀 또는 배, 네. 천.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돈이 없으면 집에 있는 쌀을 한 움큼 갖다 주고 자기가 필요한 거를 받고 와. 내가 지금 닭을 먹고 싶어. 닭 한 마리가 필요해. 근데 집에 돈이 없어. 그럼 집에 있는 뭘 갖다가 쌀을 한 자루 갖다가 주고 닭 치킨하고 바꿔 먹는 거야. 그럼 치킨 파는 사람들은 그 쌀 갖다가 뭐 하면 되니까? 밥 지어 먹으면 되니까. 되니까 그 쌀을 바꿔서 자기 치킨을 줘도 되잖아. 그래서 돈 대신에 이런 쌀을 마치 돈처럼 사용하는데 이런 걸 보고 물품화폐라고 한다는 얘기. 근데 그 쌀 말고 뭐도 옷감, 이 옷감도 바로 우리 닭을 사는데 돈이 없으면 이 옷감을 갖다 주고 닭하고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 여행객들도 돈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이 배 천을 갖고 다니다가 내가 하룻밤 여기서 오늘 잠자겠습니다. 그러면 돈 내놓으세요. 뭐 줄 겁니까?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옷감을 잘라가지고 요만큼 주고 자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뭐 하면 또 옷감을 또 잘라서 이렇게 주고 그럼 옷감을 잘라주면 그 사람은 그 옷감으로 뭐 하면 되니까 옷 만들거나. 옷을 만들어 입으면 되니까 옷감이 어차피 필요하니까 옷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근데 왜 쌀을 짊어지고 안 다니고 왜 배 옷감을 짊어지고 다녔을까? 쌀은 어, 작고 어, 되게 많이 필요한데 옷감은 옷감 큰 거 하나만 갖고 다니면 되니까 편리하니까 그렇지. 들고 다니기. 쌀은 너무 무거워. 쌀을 갖고 다니려면 너무 많이 무겁게 갖고 다니니까 힘들다는 얘기야. 그에 비해서 배 옷감은 그냥 조금만 갖고 다녀도 되니까 그러니까 갖고 다니기가 조금 더 편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우한테 100만 원을 10원짜리로 100만 원을 갖고 다녀라 그러면 10원짜리 몇 개가 필요하냐면 만 개가 10만 개를 갖고 다녀. 10만 개.
10원짜리를 10만 개를 갖고 다닌다면 그거 너무 뭐해? 무거워요. 무거워서 갖고 다니기 힘들다는 거야. 근데 5만 원짜리 그러다가 그걸 갖고 오다가 그 절벽 같은 건 거의 다 떨어지겠다. 5만 원짜리를 갖고 다니면 20장만 갖고 다니는 거잖아. 5만 원짜리 20장만 갖고 다니면 지갑에 넣어 갖고 다니면 편하잖아. 그런 것처럼 쌀은 너무 부피가 크고 무겁고 하기 때문에 갖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옷감, 배를 가지고 돈 대신에 사용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옆쪽에 돌무더기 선왕이라는 게 있는데 돌무더기 선왕이라는 게 뭐래? 마을 있고 큰 나무 밑이나 고갯마루 등에 수북히 쌓아놓은 돌 무더기. 왜 그 돌을 수북히 쌓아놓고 왜 그런다는 거야?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 깃들인 곳이라고 해서. 거기에 돌을 이렇게 자기가 쌓아놓으면서 우리 소원 비는 거 알아? 이렇게 돌탑 같은 데서 쌓아 소원 비는 것처럼 여기다 이렇게 여행을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돌무더기 선왕이라고 해서 뭐 침을 3번 받거나 돌 3개를 올려놓거나 소나무 가지 3개를 던져놓거나 외발로 3번을 뛰거나 이러한 풍습을 하면 그러면 안전한 여행길이 된다고 믿었던 걸 볼 수 있는데 쌤이 몽골에 간 적이 있어. 몽골에 갔더니 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몽골도 이런 식으로 돌을 우리처럼 쌓아놓는 거 아니고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다 깃발 같은 걸 막 꽂아놨어. 그래서 여기 여행객들이 이 몽골의 이 어라는 데를 가면 여기를 막 몇 바퀴를 돌아. 그리고 다른 데로 가는 거야. 이런 풍습이 몽골에도 곳곳에 이렇게 남아있는 어떤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풍습이 바로 우리나라의 돌무더기 선왕과 거의 뭐한 비슷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렇게 그런 비슷한 풍습을 또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몽골의 어워라고 합니다. 어워라고 얘기합니다. 벌써 6시. 자, 그다음에 가마가 나왔습니다. 가마. 오늘날에 이 가마는 오늘날에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 오늘날에 오늘날은 그렇지, 자동차와 비교할 수 있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한번 얘기해. 자동차와 같은 점, 다른 점. 가마와 자동차를 비교했을 때 같은 점은 어떤 점이 있고 다른 점은 어떤 점이 있나? 그 자동차는 혼자로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최소한 2명 이상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있어야 되는 인원수가 달라요. 그렇지. 자동차는 내가 혼자서 운전하고 갈 수 있지만 아니면 이제 뭐 운전기사 한 사람만 필요하지. 나를 태워다 줄 운전기사 한 사람만. 근데 가마는 최소한 2사람 이상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4인교는 4사람, 뭐 6인교는 6사람, 10인교는 12사람 이렇게 가마는 또 필요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가마를 탈 수 있는 사람과 오늘날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과 누가 더 신분이 높을까? 누가 더 재산이 더 많을까? 만약에 똑같은 기준으로 친다면 누가 더 많이 들어갈까? 가마를 타고 가마를 타고 가는 거. 왜 가마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갈까? 나무나 그런 걸로 만들지만은 거기서 보물이나 그런 걸로 만들기 때문에 힘도 많이 쓰고 그리고 그거는 돈으로 주고 해도 돈을 주고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거니까 돈이 들고 가마는 돈이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가마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재현이는 어떻게 생각해? 그 가마에 조선시대에 장관꾼 관리 이상의 관리들이 타던 가마들은 그 가마이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거의 백성이나 일반인쯤에 우리들은 조달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왕이나 이런 사람보다 조금 낮은 그런 그 등급이니까 우리보다 돈도 더 많고 높은 등급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아까 우리 처음에 지우가 얘기했던 거 관련이 있는데 오늘날은 사실은 대부분이 다 자기 차를 자기가 운전을 해. 근데 오늘날도 뭐 사장님이라던가 뭐 대통령이라던가 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운전하지 않고 기사를 고용해서 그 기사에게 월급을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뭐해? 운전을 하게 한다고. 근데 그 기사님의 월급을 사실은 많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고용하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옛날에는 이 가마를 타고 다니려면 아까 지우가 말했듯이 최소한 두 사람에서부터 네 사람, 다섯 사람, 뭐 여섯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자기가 하인으로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가마꾼으로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들을 다 월급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옛날 그 가마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또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사람 값이 아주 쌌어. 사람 값이 아주 쌌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월급을 조금만 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가난한 나라일수록 사람의 값이 싸.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지난번에 줬으면 이 얘기했었나? 지우나 재윤이네 집 부모님이 돈 버는 정도면 만약 그 돈을 똑같이 벌 수 있으면 저기 필리핀 가서 지우나 재윤이네 집에 가서 살면 집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도 한 명 있을 수 있고 운전해주는 운전사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집안 관리하는 관리사도 둘 수 있고 한 3명 정도를 여러분 집안 일을 도와주는 사람을 둘 수가 있어. 근데 그게 근데 그 재현이랑 저희 가족이 그 필리핀에 가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거기 호텔 가봤는데 거기 기사는 가사나 그런 거는 필요 없었는데. 그거야 너희가 이제 호텔 서비스를 받으니까 특별히 필요가 없었는데 만약에 근데 이제 필리핀 가서 그 아예 주택 가서 산다라면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가사도우미 한 사람을 고용하려면 요즘에 한 250만 원 정도를 줘야 돼. 한 달에. 그런데 필리핀 가서 가면 한 사람당 한 80만 원만 주면 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 줄 돈으로 몇 사람? 세 사람을 근데 사람. 고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인건비가 그만큼 뭐하다는 거야. 싸다는 거야. 가난한 나라에서. 근데 지우. 근데 필리핀 있잖아요. 음. 그 필리핀에서 좋은 추억이 있었어요. 음. 왜냐면은 거기서 뭐 우리 방 번호가 나오면은 뭐 선물 같은 거 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음. 거기 수영장에서 벌어졌는데 거기서 우리 방 번호가 나와갖고 그 공부받았어요. 와우. 아주 운이 좋고. 공부받았어요. 자, 가교가 뭐래? 가교. 24쪽에 가교. 가도 가교와 가교. 임금이 먼 길을 갈 때 타던 가마. 임금님이 타던 가마인데 이 가교는 다른 가마들 종류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 어떤 점이 다를까? 말이 끌고 간다. 그렇지. 말이 끌고 말이. 가는 점이 가교가 가장 크게 다른 점이고 이 가교가 움직일 때 보니까 빈 가교를 하나를 더 같이 가게 만든대. 왜? 네? 가교 한 대 말고 또 다른 가교가 한 대 또 움직이게 한대. 그 이유가 뭐래? 자객을 막기 위해. 자객을 막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자객을 왜 어떻게 가교 한 자- 대를 더 갖고 다니면 왜 막아? 가객이 거기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부사들한테 뽀들이 잡히게 하려는 시스템 그런 거라서 그런 걸로 해갖고 그렇지. 그런 것 같아요. 가교가 이렇게 한 대만 가면 여기에 임금이 타고 있으니까 자객이 공격을 했을 경우에 임금님이 바로 공격을 받잖아. 근데 가교가 이렇게 두 대이면 어느 가교에 타고 있는지를 모를 거 아니야. 모르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확률적으로 이렇게 자객이 공격했을 때 공격을 당할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잖아. 그래서 가교 이렇게 두 대를 이렇게 가게 했던 그런 분을 볼 수 있고 요즘도 대통령 그 차가 갈 때는
여러 대의 차가 한꺼번에 같이 가고 또 대통령차가 갈 때는 교통 통제를 해가지고 대통령차가 계속 뭐 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했던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도 이렇게 가교가 움직일 때는 다른 가마 같은 것들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그렇게 왕이나 대통령의 경호를 중요시했다는 것들은 옛날과 오늘날이 같습니다. 자, 평교자가 나오는데 평교자하고 그 앞에서 봤던 사인교하고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볼까? 23쪽에 나오는 사인교하고 24쪽에 나오는 평교자하고 차이점. 4인 23쪽에 사인교하고 사인교, 가마 사인교하고 24쪽에 평교자하고. 평교장은 음, 지붕이 없어서 4인교보다 시원하고 몸을 움직이기 편했지만 햇빛을 막기 위해 하인 하나가 양산처럼 생긴 커다란 햇빛 가리개를 들고 다녀야 했다. 그렇지. 이 사인교는 박스형이야. 네모난 상자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관계없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에 비해서 요 평교자는 오픈형. 위에가 다 없는 거지. 사방이 다 트인 거지.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평교자하고 남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평교자하고 남녀의 공통점과 차이점. 둘 다, 둘 다. 둘 다 그 지붕이 없는데, 그렇지. 둘 다 지붕이 없어. 공통점은. 평교자하고 남녀. 차이점은. 어, 자,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왔는데 남녀는 앞과 뒤에서 두 사람이 들어.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 둘이 들어. 평교자는 지금 몇 명이 들고 있어? 네. 네 명. 네 명이 들어. 그럼 어느 게 더 높은 사람이 타는 걸까? 평교자요. 평교자가 더 높은 사람이 타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초원이 다른 가마와 다른 특이한 점이 뭐야? 초원. 초원이 음. 바퀴도 있고, 그렇지. 바퀴가 달려 있다는 점이 초원은 또 다른 그 가마와 가장 커다랗게 다른 점은 초원이 이렇게 바퀴가 달려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다릅니다. 이처럼 가마도 사실은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말 타는 게 나오는데 아까 걸어서 20일 걸린다고 그랬어. 말 타고는 며칠 걸렸대? 말 타고는 5일. 말 타고는 5일 걸렸다는 거야. 그만큼 이제 말이 사람의 걷는 것보다 더 빠른데, 그 말도 계속 왜 한 번에 계속 가지 못하는 걸까? 왜 5일이나 걸리는 걸까? 왜냐면은 그 사람의 무게도 음, 무게도 그 사람의 무게도 그 무겁고 음, 그리고 달리는데 음, 그 힘들 들고 해갖고 음. 말도 쉬어야 되니까 그렇지. 네, 그런 그 중간중간에 말이 쉬어야 돼서 말들도 쉬어야 되고 또 그 말 타고 가는 사람도 쉬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5일 정도가 걸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말은 특별히 과하마라고 이름을 붙인대. 왜 이름이 과하마래? 과일나무 밑을 지나다닌다는 말이라고 해서. 과일, 그 과일나무의 과자, 하가 밑 아래 하자야. 과일나무 밑을 지나다닌다 해서 과하마라고 해서 그만큼 키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다라고 해서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불렀대? 삼청. 삼척마에서 한 척이 보통 한 30cm 정도 되거든. 3척이면 약 90cm 정도밖에 안 돼서 삼척마라고도 불렸다고 해서 우리나라 말은 다른 나라들 말들에 비해서 큰 말이 아니라 주로 작은 말, 조랑말을 주로 타고 다녔다는 거야. 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아주 큰 말을 타고 다니지 왜 그런 삼척마, 과마, 조랑말 이렇게 작은 말을 타고 다녔대? 어,
자, 큰 버스가 여러분들 아파트 안에 들어올 수 있어? 못 들어와? 못 들어와요. 왜 아파트 안에는 큰 버스가 만약에 여러분 아파트 안까지 다니면 편할 텐데 왜 큰 버스는 아파트 안까지 안 다닐까? 너무 크니까. 아하! 뭐, 말을 왜 큰 말을 탈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큰 말은 음, 큰 말은 조금이나마 그 사람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데 작은 말은 음. 사람의 무게를 거의 견디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우 주장대로 하면 큰 말을 타고 다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왜 큰 말을 안 타고 작은 말을 타고 다녔냐고. 지우 주장대로 하면 큰 말을 타고 다녀야 되는데 우리는 3척 90cm밖에 안 되는 그런 말을 타고 다녔다는 거야. 작은 말, 조랑말, 과일나무 밑에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은 말을 타고 다녔다는 거야. 지우 네 말대로 하면은 큰 말을 타고 다녔는데 왜 큰 말을 안 타고 다녔냐는 얘기지.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큰 말들은 넓은 들판 같은 경우 마음대로 말이 달릴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넓은 들판이 별로 없고 대부분 산길, 길이 좁았다는 거야. 좁은 길로는 큰 말이 달릴 수가 없다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큰 버스나 큰 차들이 여러분들 그 아파트 안까지 들어오면 아파트 안 길이 좁잖아. 막 뭐 4차선, 8차선 그런 큰 도로가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작은 길 같은 경우에는 좁은 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큰 차들이 못 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에 주로 이렇게 과마, 삼척마, 조랑말 이런 것들이 타고 다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쪽 넘겨서 그 말과 관련돼서 우리가 재갈을 물린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기도 하는데 재갈이 뭐래? 재갈. 재갈. 제갈이 말의 입에 가로 물리던 쇠토막. 왜 쉽게 말하면 이게 재갈이야. 이게 지금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입에다가 이렇게 물려. 이거 재갈을 물린다라고 표현하거든. 왜 말의 입에다 이런 걸 이런 나무 토막을 이렇게 물렸을까? 왜 재갈을 물렸을까? 여기에 고삐와 연결해가지고 사람이 조절하면서 방향 조절할 수 있고 말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어서. 만약에 이게 재갈이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끈을 묶어. 그래서 이 끈을만 잡아당기면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 말이 입이 아프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 사람보다 더 힘센 말을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이 재갈을 물리고 여기다가 이걸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걸 잡아당겨. 이게 잡아당기면 여기 아프잖아. 그러니까 말이 사람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야. 말 안 들으면 이걸 계속 잡아당겨. 입이 너무 아프니까. 그 말을 들으면 이제 이거를 풀어주고 또 말 안 들으면 방향에서 말 안 들으면 또 이거 잡아당기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우리가 재갈을 물렸다라고 해서 이걸 재갈이라고 얘기해. 말의 입에다 물리는 걸 보고 우리가 재갈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니? 자, 네. 그러면 노둣돌 나와. 노둣돌은 뭐래? 양반집 서울 대문 앞에 놓여 있던 큰 돌. 왜 집 앞에 이렇게 큰 돌을 놨을까? 말을 타거나 내릴 때 밟고 살 수 있도록 마련해 둔 거. 말이 아까 뭐 90cm라고 했지만 그냥 밑에서부터 이렇게 한 번에 점프해서 타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노둣돌 위에 노둣돌 위에서 이렇게 말을 타면 말 타기가 더 뭐하니까 쉬우니까 그렇게 이렇게 노둣돌을 두어서 이렇게 했던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버스 같은 걸 이렇게 높으면 타기 어려우니까 요즘에 저상버스라고 해서 층계를 낮춰가지고 이렇게 쉽게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휠체어도 이렇게 타고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던가 뭐 그런 것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말까지만 이렇게 보았는데 이 책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리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배에 대해서도 나오고 또
사람들이 편지를 주고받기 위해서 번거지꾼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통신 제도에 대해서 나오고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실들이 나오는데 단지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낱낱이 그냥 이렇게 쭉 훑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쌤하고 같이 했던 것처럼 뭐 가마와 편교자를 비교해 본다던가 또 왜 배를 갖고 다녔을지 생각을 해본다던가 주막은 왜 필요했는지 뭐 알아본다 따져본다던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자꾸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냥 한번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는 그런 독서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목수들의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김진경 선생님이 쓰신 목수들의 전쟁이라는 책인데 중국의 어떤 그러한 그 과거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데 사실은 아니고 작가가 이렇게 지어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인데 또 이렇게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김진경 선생님의 목수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갖고 할 거고 아까 지우가 이제 달구지랑 횃불이랑 외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는 건가 뭐 이런 걸 뭐 물어봤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활동할 걸 제안했었는데 목수들의 전쟁 책을 읽으면서는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또 잘 생각해서 목수들의 전쟁 책 가지고 다음 주에는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잘 지내. 안녕히 계세요. 안녕.